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체전에서도 아시안게임 스타 선수들의 맹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VP 경쟁도 뜨겁습니다. 전국체전에 참가한 해외 동포 선수들도 열띤 경기를 펼치며 모국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검경 브로커 연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목포경찰서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남도청 각 부서들이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실이 전라남도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는 특히 항저우 아시안게임 스타들이 맹활약했는데요. 치열한 MVP 경쟁과 쏟아지고 있는 각종 신기록들을 전해드립니다.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가 이번에는 경기도를 대표해 전국체전에 출전했습니다. 2m 21cm까지는 1차 시기에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이어지는 2m 27cm, 1차 시기는 아쉽게 실패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높이를 더 높여서 도전했고 2m 32cm를 뛰어넘으며 대회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232라는 기록을 뛰어가지고 좀 기분 좋게 잘 마무리해서 기분 좋은 경기였던 것 같고요. 또 이제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오셔주셨는데 그래도 그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수영 황금 세대 선수들의 경기가 펼쳐진 목포 실내체육관에서는 MVP 레이스가 펼쳐졌습니다. 자유형 100m 결승, 황선우 선수가 막판 스퍼트를 올리며 사관왕에 올랐습니다. 역대 최초로 전국체전 3연속 MVP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도 나름 제 최선을 다하면서 레이스를 즐기면서 했고 또 이제 내일 있는 흥경까지 잘 마무리한다면은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무거운 바벨 소리로 가득 찬 완도에서는 이번 전국체전에서 역도 종목 한국 신기록도 나왔습니다. 13년 만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신예 박혜정 선수가 용상 170kg을 들어 올리며 한국 신기록 달성과 함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단은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막 집중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좋은 기록 나와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신기록 도전과 각 종목별 결승전까지 치열한 경기는 전국체전 마지막 날인 19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이번 전국체전에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18개국 1,300여 명의 해외 동포 선수단들도 참가했습니다. 열띤 경기를 펼치고 있지만 메달의 색깔보다 오랜만에 찾은 모국에서의 시간이 소중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체전 해외 동포 선수단 영국과 일본의 축구 4강전. 한인 2, 3세와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선수들이 필드를 가로지르며 빠르게 공을 쫓습니다. 오래전 자신들이 떠난 모국 땅을 이번에는 자식들 덕분에 찾게 된 부모들은 경기 내내 밝은 표정으로 열띤 응원을 쏟아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아들이 이렇게 한국까지 와서 직접 이렇게 뛰게 되는 걸 또 우리가 보니까 정말 좀 감동도 몰려오고요. 아주 영광스럽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동포 선수단들에게 메달의 색깔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 많이 오지도 않는데 그래도 여기 와서 축구 대회도 나가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그래서 되게 색다른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이 대회를 참가하는 게 우리 동포들한테는 아주 큰 의미가 있고 기대를 하고 1년 또 내년에 또 오고 싶고 그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 동포 선수단끼리 경기를 치르는 친선 형식이지만 현재 해외에서 선수나 지도자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한국에서 실업팀으로 활동했던 선수 등 다양한 사람들이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목포와 전남이 고향인 동포들에게는 이번 전국체전이 더욱 특별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목포에서 탁구 대회가 열려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고향에 와서 이렇게 미국 대표 선수들을 이제 임원으로 같이 합류해가지고 여기 온 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에 참가한 해외 동포 선수단은 18개국 1,300여 명. 화합을 위한 환영 만찬에 이어 전남의 유망 선수들에게 장학금도 전달하는 등 모국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뜨거웠던 전국체전이 오늘 막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전남 선수들 성적은 어땠을까요? 금메달 60개, 은메달 52개, 동메달 80개 등 모두 192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선수들의 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주요 경기 일정입니다. 제2의 양악선을 꿈꾸는 문건영 선수가 최초 6개 종목 모두 결승에 출전합니다. 개인 종합에서 2연패를 달성했는데요. 오늘 다관왕에 도전합니다. 사이클 개인도로 단체전에서도 나윤서 선수 등 전남 대표팀이 메달에 도전합니다. 수영에는 아시안게임 금빛 세대 황선우, 양재훈 선수가 400m 홍계영 결승에 나서는데요. 황선우 선수는 오늘 5관왕에 도전합니다. 금메달을 노리는 전남 여자 하키팀, 경기팀과의 결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응원 바랍니다. 전국체전은 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폐회식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울림, 하나된 우리라는 주제로 오후 5시 30분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폐회식이 열립니다. 시상식에 이어 미디어 퍼포먼스, 축하 공연까지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전국체전의 화려한 마무리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체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방침을 정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 신설이 아닌 기존 대학 정원을 조정하는 방식이 유력한 걸로 알려지면서 전남 지역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삭발까지 하며 의료 취약지인 전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하라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인 의과대학 정원. 정부와 여당은 의대 정원을 크게 늘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거나 지방에서 서울병원으로 원정을 떠나는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전남의 오랜 바람인 의대 신설이 아니라 기존 의대 정원을 손보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의원들은 연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가 없어 정원이 0명인 전남에 의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원희 소병철 의원은 삭발까지 하며 지역의 절박한 의료 현실을 정부가 외면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전남 도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의료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 정부에서도 실감하게 해주십시오. 절대적으로 의사가 부족하고 그 절대적인 의사 부족 때문에 지역 의료가 붕괴 직전입니다. 이 붕괴 직전의 전남 의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남만의 독자적인 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노후 산단이 많아 산업재해 위험이 크고 섬이 많은 지역 특성상 공공성을 확보한 국립의대 설립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전남도의회와 지역대학 관계자도 이곳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상경 집회를 열고 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국립의대 신설하여 의료격차 해소하라! 지역민들도 단상에 올라 저마다 겪은 의료격차 어려움을 토로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폭과 지원 방법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남도의회와 지역 정치권은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지속해서 설득과 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검경 수사 무마를 빌미로 거액을 챙겨온 브로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 간부가 이 브로커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목포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가 목포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경 수사 로비를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와 목포경찰서 간부 경찰관의 연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은 해당 경찰관 사무실과 PC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브로커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사기 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는 관계자들에게 17억 원 이상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상태. 목포경찰서 간부경찰관은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전남의 한 자치단체장 수사 관련 정보를 흘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건 몰랐던 거죠? 검찰은 앞서 브로커에게 선거법 관련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1,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수사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브로커와 연루된 검경 관계자들의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박병태 광주지방법원장이 조선대병원이 수천만 원을 주고 빌린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관람시설에서 무료로 프로야구를 관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개인이 이용하려면 80만 원 넘게 내야 하는 시설이어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기아 타이거즈와 SSG 랜더스의 경기가 열린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입니다. 고급 관람시설인 스카이박스에 남성들이 모여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관람석 옆에는 술병과 음식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광주지법 박병태 법원장과 광주지법 판사, 그리고 조선대병원 김경종 원장이 있었습니다. 법원 관계자들이 모임을 가진 고급 관람석은 대학병원이 매년 4,500만 원을 들여 임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시즌권이 없을 경우 이 시설에서 야구 경기를 보려면 한 번에 84만 원을 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직 법원장이 대학병원이 빌린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한 것이어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어떤 의심. 당시 스카이박스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한 14명 가운데 광주지법 소속은 9명이고 나머지 5명은 조선대 병원장을 포함해 광주지법 민사사건 조정위원들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대병원은 병원장이 개인적으로 병원이 소유한 시즌권을 사용한 것이라면서 직무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은 현직 법원장의 관람시설 무료 이용이 김영란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전남도청 각 부서들은 매년 민간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주류를 구입하거나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된 사실이 전라남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 역시 관리 감독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의 한 대학입니다. 전라남도는 이 대학에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3억 4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자들의 선 취업 후 진학 과정 지원 사업 명목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은 보조금 가운데 1,200만 원을 성적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는 지방 보조금으로 쓸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겁니다.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보조금에서 조금 현금성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을 좀 대학에서 놓칠 것 같거든요. 전라남도의 감사에서 이 같은 민간 보조금 부적정 사용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의 한 부서는 최근 3년간 호국 순례 등 행사 지원 명목으로 3억 8,29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조 사업자가 보조금을 주류 구입비로 지출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했지만 감사가 진행될 때까지 해당 부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납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전남도청 2개 부서는 후계 농업 경영인 교육 등을 지원 관리하며 국비 진행 잔액 등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 다음 해에 반납해야 하지만 검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정 5건인데 여기는 이제 재정상 1억 한 4,200만 원 정도 회수 등 포함해서 재정상 시정 요구를 좀 저희가 하였습니다. 전남도 감사관실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단체 보조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감사한 결과 12건의 위법 부당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민간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보조 사업자는 보조금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시립수목원이 이번 주 문을 엽니다. 축구장 360배에 이르는 크기에 500여 종의 식물이 심어져 있는데 지역의 명소가 될 걸로 기대됩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망고와 파파야, 귤 등 아열대 기후에서나 볼 법한 열매가 먹음직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시원한 물줄기를 뿜는 분수대 주변으로는 다양한 선인장과 열대나무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10월의 꽃 금목서의 화려한 향기도 유리온실을 채웁니다.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수목원이 없던 광주에 드디어 시립수목원이 생겼습니다. 광주 광역위생매립장 바로 옆에 새롭게 문을 연 광주 시립수목원입니다. 250만 제곱미터에 500여 종의 다양한 수목들로 채워졌습니다. 이국적인 분위기의 뎁사리는 가을볕 아래 붉게 물들어가고 전통미가 느껴지는 한국정원과 잔디광장, 각종 수생식물과 계절꽃까지 1년 내내 색다른 모습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구경 삼아서 한번 나와봤는데요. 다음에는 가족들, 친지들, 보다 또 친구들 모두 한 번씩 같이 와서 구경하고 싶은 곳이에요. 광주 시립수목원이 특별한 데는 추억의 나무들을 만날 수 있어서입니다. 신가동의 명물이었지만 재개발 때문에 모두 뽑혀져 나가야 했던 은행나무 300그루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과정에서 제거됐던 백운광장 소나무, 중해공원에서 뽑힌 해송 50여 그루도 옮겨졌습니다. 양가동 위생 매립장은 주변은 시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목원이 개원됨으로써 시민들에게 이런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2020년 공사를 시작해 3년 만에 완공된 수목원에는 534억 원의 세금이 들었습니다. 광주의 새로운 명소가 될 광주 시립수목원은 오는 금요일부터 시민들에게 열립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무안군 일로읍에서 도시가스 공사 중 상하수도관이 파손돼 월남리 인근 일부 마을에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파손된 상하수도관은 6시간 만에 복구됐지만 물 공급이 끊겼던 마을 주민 수백여 세대는 오랜 시간 동안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광주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동시 이전에 대한 무안 군민들의 찬성 의견이 많아졌다며 통합 이전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같은 여론을 토대로 광주시가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입장을 공식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 범대위는 이번 조사는 확정되지도 않은 지원 내용이 담긴 문구를 넣어 실시한 엉터리 조사라고 평가절하하고 전라남도가 광주시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남의 과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율이 관련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6학급 이상 과밀학급에 보건교사 2인을 배치하도록 개정된 학교 보건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부산과 광주 등 6개 시도를 제외하고는 배치율이 저조합니다. 특히 전남은 전체 과밀학교의 63.6%에 보건교사 2인이 배치돼 있는 걸로 나타나 성장기 학생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내년도 청년농 정착 예산 67억 5,7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수위 신정훈 의원은 성과가 좋은 사업들이 정부의 마구잡이 예산 삭감 기조로 인해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삭감된 사업 예산의 원상 복구나 신규 사업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서 전남 지역 생산자 단체 9곳이 선정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75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전남 생산자 단체는 영암 버들 농산 영농조합 법인과 해남 계곡 농협 등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제3회 무안 YD 페스티벌이 11월 17일부터 사흘 동안 남학중앙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인기 가수 축하 공연과 드론 나이트 쇼, 윤도현 밴드의 힐링 콘서트와 함께 청년들이 참여하는 경연대회와 4차 산업체험관, 청년포차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아침까지 목포와 전남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지만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목포는 16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는 2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비구름이 지난 뒤로는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목포의 아침 기온 14도, 토요일 아침은 11도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더 낮은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하늘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일찍은 목포 16도, 영암은 12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목포 22도, 영암이 24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남해안 지역도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진도가 9도 안팎으로 서늘하고요. 낮 기온은 진도 22도, 장흥 24도 예상됩니다. 흑산도, 홍도, 최성암단, 가거도의 낮 기온은 22도 예상됩니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해상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5시 16분입니다. 다가오는 주말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이 내려가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구를 바꾸고 싶으신가요? 공간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목포 공간 디자인을 만나보세요. 싱크대 붙박이장, 주방 가구에서 학교 공간 혁신까지. 공간 디자인, 지금 전화하세요. 돌침대의 명가 낙타표 천수 흑돌침대 대박 세일. 직접 생산, 직접 판매로 거품 없는 가격 39만 원부터. 흑침대, 돌침대 지금 구입하시면 대박입니다. 목포대에서 무한읍 방향 청계 농공단지 앞 공장 직판 낙타표 천수 흑돌침대 454-4411. 가구 쇼핑할 땐 꼭 들려야 하는 금호월드 가구 백화점 혼수 입주 할인 대축제. 다양한 유명 브랜드 가구가 최대 50% 할인. 히트다 히트. 금호월드 7층 금호월드 가구 백화점 입주 혼수 할인 대축제. 특별한 가구를 찾는다면 스타일, 가격, 당신까지 시크해지는 에몬스 가구 대형 전문 매장. 다양한 브랜드 가구와 흑 돌침대까지. 오룡시장 2층 남학가구 백화점 247-9100번.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약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무한공항 출발! 하노이, 사파, 하롱베이. 베트남 항공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십니다. 무한공항 출발! 하노이, 사파, 하롱베이. 가까운 여행사로 문의하세요. 날씨가 이랬다 저랬다. 오늘 같은 날 뭐 했지? 요즘은 해론. 너만 한 게 없다. 내셔널 지오그래픽.